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 연금 단원,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인 영구연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주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급되는 연금, 즉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을 이제 영구연금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파트도 앞에서 배웠던 기시급, 기말급 개념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 강의를 먼저 잘 이해하셨으면 여기 파트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연금 뜻은 무엇이냐면 연금의 기한이 무한한 거예요. 무한. 연금 지급이 영구히 계속되는 것으로 기말급 또는 기시급 영구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더라 라고 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고요. 이것도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문제상에서 잘 파악을 하시고 이것은 기말급이야, 이것은 기시급이야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영구연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원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무한등비급수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무한등비급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비수열인데 무한개를 더한 값을 무한등비급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되셔야 되는 게 등비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등비수열이 주어졌을 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첫째 항이 A, 공비가 R, 그리고 항의 개수가 N일 때 등비수열의 합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죠. R-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는 거. 얘가 N번째까지의 합이에요. 얘는 이제 유한합인 거죠. 그런데 무한합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등비수열 중에서도 무한합. 예컨대 이런 거죠.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땅땅땅. 요거는 등비수열이에요. 2, 4, 8, 16 곱하기 2씩 2배씩 늘어나는 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고요. 이거의 합을 구하는데 무한개를 더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2, 4, 8 점점 어떻게 되냐면 커집니다. 그걸 이제 수학적 용어로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건데 얘는 항 자체가 무한히 커져요. 16 다음에 32, 32 다음에 64 끝이 무한하니까 당연히 이 값을 더하면 얘는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지가 않아요. 얘는 무한히 커져요. 그걸 수학적 용어로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능한가 봐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땅땅땅 가면 얘는 더하면 값이 어떤 하나의 값으로 합쳐집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한다 라고 부를 거거든요. 근데 얘는 곱할 때 얼마씩 곱해지고 있냐면 2로 곱해지고 있어요. 2로 곱해지고 있으면 수렴하는데 그 공식이 이렇습니다. 무한등비급수는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첫째 항이 A이고요. 그리고 곱해지는 공비가 R이라고 합시다. R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곱해지는 값이 2나 4나 1보다 커지면 그 값은 수렴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 다 더한 값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저 R 값이 누구와 누구 사이일 때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요. 이거일 때는 저 값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데 저 무한합이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R분의
A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 1에서 배우셨다면 공식을 기억하고 있겠죠. 요 공식과 마찬가지인데 무한대로 가면 요 값이 수렴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첫째 항이 1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씩 곱해지고 있냐면 근데 여기 잘못 써드렸네요. 곱하기 2가 아니라 R은 얼마냐면 2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죠. 그죠? 1에서 2분의 1로 갈 때 여기 값은 2분의 1입니다. 요 위에 값이 2인 거죠. 그죠? 이 값은 이제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일 때만 다 더하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대요. 얼마로 수렴하냐면 1-R 2분의 1분의 첫째 항 얼마냐면 1입니다 라고 요 값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분모가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거분의 1이에요. 그거분의 1이니까 역수로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2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적 용어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거 무한계 더하잖아요. 사실 불가능한데 무한계를 더하면 이 값에 다가갑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연금을 계산할 때 무한계를 더할 거예요. 무한계 더하는데 이 공식에 의해서 더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째 항이 A, 공비가 R, 곱해지는 값이요. 곱해지는 값이 대신에 -1과 1 사이여야 돼요. 요거일 때는 1-R분의 A로 수렴한다. 요걸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기말급 연금의 현재 가치를 보겠습니다. 기말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다음번부터 받는 거예요. 다음번부터 받아서 각 기간 말에 얼마씩 받을 거냐면 A1씩 연구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율이 R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다 더하는 건 어떤 케이스냐면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0입니다.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시간이 쭉 흘러가겠죠. 그런데 다음 달부터 받는 거니까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급을 받는 거예요. A1을 이렇게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 얼마를 지급받냐면 A를 이렇게 지급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에도 A를 이렇게 지급받는데 땅땅땅 가서 얘가 N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번 이렇게 받았을 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지금 가치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받았을 때 현재 가치. 그 현재 가치는 이 시점으로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현재 가치 각각 구해주셔야 되죠. 첫 번째 받았던 이 A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 거죠? 이제 많이 했으니까 1 플러스 R분의 A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받게 되는 연금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받게 되는 가치는 누가 되냐면 1 플러스 R의 3승분의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해라? 땅땅땅 무한계 더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끝이 없으니까 여기부터 계산을 해야겠다. 이 수열은 1 플러스 R분의 A 더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A 더하기 땅땅땅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죠. 그죠? 그러면 얘와 얘와 갈 때 얼마씩 곱해지고 있죠? 이렇게 갈 때 1 플러스 R분의 1이 곱해지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는 등비 수열인데 얘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R분의 A고요.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R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몇 개 더하냐면 무한계 더할 거예요. 무한계 더하는데 우리가 주어지는 이 R값은 양수예요. 양수니까 1 플러스 얼마를 더하니까 분모가 1보다는 살짝 커요. 그러니까 요 값이 1보다는 작아요. 그렇겠죠?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니까 양수이면서.
그러니까 얘는 수렴을 해요. 다 더하면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는데 그 무한합이 누가 된다더라? 1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저 r이 1 플러스 r분의 1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항 1 플러스 r분의 a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무한계를 더하면. 그러면 분모를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다.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사라질 거고 1 플러스 r분의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요 값이 여기 있는 값이 그냥 r만 남아요. 그리고 1 플러스 r 사라지고 그냥 누구만 되냐면 r분의 a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뒤에 제가 계산을 해놓으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현재 가치는 r분의 a. 결국은 그 이율이요. 아마 연이율이 주어질 거예요. 연이율이 주어지면 연이율 분의 매달 받는 금액. 그걸로 그냥 계산하면 쉽게 끝납니다. 인 거.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거 공식을 외우는 거는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요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것은 기말급이었어요. 그 다음은요. 기시급입니다. 기시급 연금의 가치는 각 기간 초라고 하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A1씩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율을 똑같이 R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금액을 지금 한 번에 받으면 현재 가치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도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가 0이에요. 이 값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부터 얼마를 받겠다는 거냐면 A1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슉 지나가겠죠. 그리고 다음번 1년이 흘렀을 때도 당연히 얼마를 받냐면 A1을 받고요. 여기 1년이 흘렀을 때 그리고 2년이 흘렀을 때도 여기 A1을 받아요 라고 하는데 끝도 없이 받아요. 이랬을 때 무한번 받으면 어찌 보면 돈이 무한대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더하면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시급은 시작이 여기였죠. 아까 조금 화면을 돌리면 기말급은 여기부터 받았던 거예요. 근데 현재 가치는 지금 여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A는 그냥 그대로죠. A는 그대로 받는 거고 두 번째 받았던 A가 1 플러스 R분의 A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받는 돈이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A라고 하고 땅땅땅 진행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들의 무한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얘가 첫째 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갈 때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요 라고 봤더니 1 플러스 R분의 A 값이 곱해지고 있습니다 인 거예요. 얘가 공비인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무한합은 얘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분의 A가 아니라 여기 1 값이죠.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무한합은 누가 되냐면 1 마이너스 저 값이요. 1 플러스 R분의 1분의 첫째 항이 이번에는 그냥 A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분을 해서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1 플러스 R분의 요거 통분할게요. 요거 통분하면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인데 빼기 1하니까 R분의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는 한 단계 좀 줄였어요. 요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계산하시는 건 결국은 나누기로 보시면 되는 거죠. 얘는 A 나누기 1 플러스 R분의 R로 보면 되는 거고 그럼 계산하는 건 역수로 바꿔주시면 되겠네. A 곱하기 R분의 1 플러스 R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A로 묶어주면 이렇게 쓰겠네요. R분의 1 플러스 R입니다 라고 하는 요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매달 얼마씩 받아요. 그리고 이율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요게 우리가 원하는 무한히 더한 현재 가치가 된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 공식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에 R분의 1 플러스 R인데 저거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요거랑 하트 공식으로 쓸 수 있죠. 요거 분리해 주시면 A에 R분의 1 더하기 R분의 R이니까 1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 순서 바꿔주면
저 식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식을 외우지는 않아요. 외우지는 않고 결국은 1-R분의 첫째 항 요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되셨으면 문제를 통해서 하도록 할게요. 예제 25번입니다. 정년 퇴임한 다음 달부터 연구시 매월 15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 건 다음 달부터 받을 거예요. 다음 달부터 150만 원을 받을 거고요. 일시불로 받는데요. 이 연금을 받는 건 정년 퇴임 시 일시불로 받겠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기시급인지 기말급인지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 연이율 6%입니다 라고 연이율이 주어졌지만 문제는 다달이 받아요. 다달이 받으니까 월 이율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월 이율은 연이율이 6%니까 나누기 12를 하면 월 이율이 만들어지죠. 0.5%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는 R 값은 이 R은 소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0.005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현금 흐름도를 나타내면 지금이에요. 얘가 정년 퇴임 시예요. 이때 한 거예요. 얘가 숫자로 나타내면 0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는데 여기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나는 다음 달부터 받을 거예요 라고 해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값이 2가 되는 거고 땅땅땅 무한계를 받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받아요? 이때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 받아요? 150만 원을 이때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50만 원을 이때 받습니다 라고 해서 땅땅땅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언제 일시불로 돌려받겠다고? 다음 달 일시불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정년 퇴임 시 돌려받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때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나타냈던 기말급 개념과 같겠죠. 기말급 연금을 지금 받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현재 가치를 따져주라고요. 이 15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은 얼마인 거냐면 1.005가 되는 거니까 그거 분의 150만이 되겠죠. 1.005 분의 150만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받은 돈은요. 이렇게 되겠지. 1.005의 제곱분의 150만 이렇게 무한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럼 첫째 항이요. 1.005분의 150만 공비요. 1.005분의 1이요 라고 하면 이제 다 찾아졌다. 아 그럼 저걸 다 더한 무한 합 얼마로 수렴한다고요? 1-R분의 A로 수렴하는 거예요. 다 더하면 1-1.005분의 1분의 1.005분의 150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통분할게요. 요거 통분하면 1.005분의 1.005 빼기 1이니까 0.005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 두 개씩 통분하면 분모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5 약분 가능하고요. 누구만 계산하는 거랑 같아지냐면 0.005분의 1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우리가 찾는 답이에요. 그러면 세 자리 올라가고 얘 약분하면 5 약분하고 요거 30 될 테니까 30에다가 하나 둘 세 개 가야겠죠. 하나 둘 세 개 가서 10,000원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되셨죠? 세 자리 가야 되니까. 그러면 10,000, 10만, 100만, 1000만, 억 얼마 나오는 거냐면 3억 원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퇴직할 때 실제로 뭐 선생님이라던가 군인이라던가 이제 연금을 받잖아요. 그 제일 마지막에 일시불로 받거나 매달 받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랍니다.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네요. 신기하죠? 매달 150만 원씩 받으면 무한번 받으면 사실 이게 끝도 없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쵸? 네. 그래서 요 3억 원이 나오면 되고요. 요 식을 한번 봐주실래요? 요 식이 결국 어떤 식인 거냐면 공식 앞에 보시면
썼죠? 기말급 연금의 현재 가치가 R분의 A 공식이었잖아요. 그냥 사실은 이렇게 저는 유도했지만 R분의 A.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R이 0.5%였으니까. 그리고 매달 얼마씩 받아요? 150만 원. 그래서 요 식이 아까 저 식과 같다더라 라고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외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금 10억 원을 그냥 찾아갈지 아니면 영구연금으로 받을지를 결정하여라 라는 문제인가 봐요. 그리고 연이율은 4%라고 주어졌네요. 여기서 써드릴게요. 연이율 4%라고 주어졌는데 매달 받고 싶답니다. 그럼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월이율로 바꿔줘야겠다. 얘는 4% 나누기 12인 거예요. 그러니까 12분의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R을 찾으면 퍼센트를 소수로만 바꿔주시면 되죠. 12분의 0.04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4일은 4, 0.01 나누기 4로 나누니까 3이라고 쓸 수 있어서요. 300분의 1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R이 되는 거예요. 이건 퍼센트는 딱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12분의 4%좀 복잡할 것 같은데 R 값은 300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R은 1 더하기 300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걸 먼저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 문제는 이래서요. 거꾸로 문제예요. 매달 얼마를 받는데 지금 가치가 얼마일까요? 한 게 전 문제였고요. 지금 가치가 10억 원인데 이걸 영원히 죽을 때까지 받으려면 얼마씩 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 문제. 그러면 똑같이 식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당첨된 시점이에요. 당첨된 시점이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 뭐 된 거냐면 당첨됐어요. 지금이 당첨됐는데요. 얘를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지금부터라고 써 있죠. 그죠? 지금부터 일정 금액씩 매월 영원히. 그러니까 언제부터 받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A1을 이렇게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다음 달은 1이 되겠죠. 이때도 A1을 이렇게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2 다면서 땅땅땅 이렇게 받으면 지금 가치로 따지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10억이 돼야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A1씩 얘를 무한번 받았을 때 그걸 지금 가치로 따져줘서 다 더해서 10억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러면 요 A1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두 번째 받았던 A는 누가 되는 걸까요? 1 플러스 R이요. 1 플러스 R이니까 1 더하기 300분의 1이요. 요거 분의 A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땅땅땅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무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얘는 어떤 개념일까요? 기말급일까요? 기시급일까요? 기시급이죠. 기말급은 여기부터 받았던 거예요. 여기부터 받았던 걸 한 번 땡겨진 거죠. 기시급은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이 A가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은 A항.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갈 때 공비는 얼마씩 곱해지냐면 1 플러스 300분의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 무한개 더할게요. 무한합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1 마이너스 R 이게 좀 복잡합니다. 1 플러스 300분의 1분의 1 이게 공비였어요.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얼마가 나왔냐면 A1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한합인데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억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문제. 거꾸로 문제. 그러려면 A1이 누가 돼야 될까요? 인 거예요. 그러면 요 분모를 한번 바꿔볼까요? 요 분모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얘는 1 마이너스 요거 통분하면 300분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00분의 300에다가 1 더하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300분의 301이에요. 요 분모가요. 분모가 300분의 301인데 그거 분의 1이죠. 역수예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301분의 30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뒤집어졌으니까. 그러면 요 값 계산하시면 301분의 301에서 빼기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301분의 1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요 값이 뭘 계산한 거냐면요. 분모를 계산한 거예요. 분모를 계산한 값이 301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 옆에다가 한번 써드릴게요. 301분의 1이죠. 요거 분의 A요. 요거 계산한 값이 10억입니다. 라고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찾는 A 값, 주인공이 A죠. 그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어요. A는 10억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될까요? 301분의 1을 하셔야겠네요. 301분의 1이라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양변에 301분의 1을 곱하면 좌변은 A만 남으니까요. 요게 우리가 찾는 값이에요. 그럼 요 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제가 계산기로, 요건 공학용 계산기도 필요 없죠. 요거 계산하시면 A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렇게 만들어져요. 요렇게 만들어지는데 문제상에서 1000원 미만 버리래요. 얘를 계산할 때 1000원 미만은 버린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3개짜리 요걸 이렇게 싹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원이라고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러면 330, 답은 332만 2천원. 요렇게 써줘도 되고요. 콤마 요렇게 찍으면 답은 332만 2천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10억을 지금 한 번에 받을래? 아니면 영원히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300만 원씩 매달 받을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영구연금의 가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32만 2천원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좀 찾아봤어요. 뭐냐면 영구연금이 실제로 우리들이 받는 연금들 있잖아요. 아직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영구연금의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군인들이 받는 군인연금. 요거는 특별연금이라고 부르고요. 대부분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금의 종류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국민연금은 기본 개념이 너무 복잡하고 자세해서 제가 좀 많이 줄여서 그냥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간단하게 좀 썼어요. 국민연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어디 직장을 가입했을 때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그 본인이 받는 월급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데 매달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떼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 9%를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9%를 반을 나눠요. 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 자기 월급의 4.5%가 빠집니다. 근데 적립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자기 월급의 9%가 적립된다고 보시면 돼요. 반반 나눠서. 그리고 이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고요. 저는 사업을 개인적으로 뭐 장사를 합니다. 뭐 지역 이런 사람들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 가입을 원하면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지역 또는 임의 가입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반반 부담이 아니라 본인이 9%를 모두 다 부담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회사를 다니면 의무적인 거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달 이렇게 떼가요. 매달 이렇게 떼가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면 60 몇 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수령하는 시기가 되면 평생 임금의 60% 수준의 급여율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월급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의 4.5%를 매달 떼는 거예요. 근데 그 월급도 점점 바뀌죠. 그러니까 떼가는 금액도 점점 바꿔져요.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그 평생 받았던 임금의 보통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60%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적금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찾아봤더니 뭐 이런 점이 좋다더라라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1960년대, 80년대부터 가입을 해서 그 당시에 월급을 따지면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인데 제가 받아야 되는 건 2020년부터야. 그런데 2020년에 그때 300만 원에 60% 하면은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배웠던 경제 수학처럼 현재 가치, 미래 가치로 똑같이 생각을 해준대요. 국민연금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8년에 제가 평균 소득이 306만 원이었어요 라고 해서 여기에 4.5%를 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려받을 때 그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는 이 306만 원이 2019년의 미래 가치로 따져져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 계산하는 건 앞에 영상에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 306만 원이 88년에 306만 원이 2019년에는 560만 원으로 그렇게 쳐준다더라 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면 연금을 올리는 건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올려준대요. 물가 상승분에 올려드려서 그게 2001년에 8월에 58만 8,650원이었던 돈이 2019년 1월에는 돈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물가 상승률에 의하면. 요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월급 306만 원이 56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추가로 이제 오늘이 연금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라서 좀 자료를 좀 정리해서 드렸는데 그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 중에 하나 이제 이런 게 있대요.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그리고 국민연금은 딱 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이용해서 그 월급을 보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변형됐나라고 봤더니 2009년에는 물가가 계속 상승하긴 했었나 봐요. 물가가 마이너스였던 적은 없었나 봐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벌여왔었습니다. 보시면 뭐 눈에 띄는 건 크게 증가했었던 때가 요 2009년과 201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네요. 그죠? 그리고 2020년이면 아마 작년 기준일 거예요. 작년에서 올해까지 넘어가는데 물가가 이렇게 상승됐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지금 그 경제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나중에 지켜보면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실제로 연금은 지금 계산한 거는 일정 금액씩만 받는 거잖아요.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건데 그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왜냐면 물가 상승분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연금이 이런 내용이 있대요. 성장형 연구연금이다라고 해서 매월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매월 또는 매년 몇 %씩 증가해서 주는 연금도 있대요. 그거를 성장형 연구연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빠지면 매년 일정한 거. 그런데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년 초에는 1,000만 원을 줬는데요. 1년이 또 지나서 2년 초에는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서 뭐 4%라고 가정하면 1.04배를 주는 거래요. 그리고 3년 초에는 1,000만 원에 얼마를 받을까요? 1.04에 제곱을 받는 걸 이렇게 무한계 받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장형 연구연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요거는 안 다루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경제학에서는 요거까지도 달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뭐도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현재 가치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 이제 성장형일 때. 그러면 얘를 땡겨와야겠죠. 그죠? 얘를 땡겨와야겠죠. 그죠? 그거 땡겨오는데 그게 몇 %냐에 따라서 이게 수렴할 수도 있고 안 수렴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를 퍼센트를 5%로 계산합니다 라고 하면 얘는 1.05분의 1,000만에 1.04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5%로 계산을 한다면. 근데 매년 늘어나는 비율은 4%예요.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걸 땡겨왔을 때 현재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너무 길어질까봐 저는 이거 소개만 해드릴게요. 소개만 해드리고 요거는 대학교 경제학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성장형 연구연금이라는 건. 혹시 궁금하신 분은 더 찾아보셔도 되고 댓글에 알려주시면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요 시간에 걸쳐서 연금 단원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큰 단원, 2단원이 끝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큰 단원, 3단원에서부터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오늘 공부한 내용들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